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하게 될 조각가 이유창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현대 미술에서 조각의 매체 변화와 새로운 흐름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뉴 웨이브라는 타이틀을 달았고요. 주로 이제 현대 미술에서의 입체 쪽, 조각, 조소 이런 장르에 대해서 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지금 미술 분야에서 그 물성과 매체가 변화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각가이고 또 설치 미술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뭐 방송 쪽이나 그 전시 이런 쪽에 아트 디렉터 역할도 하고 있고 대학 강의도 하고 있는 어, 작가입니다. 네, 저는 지금 박사학위를 조각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 지금 미술 분야에서는 왜 음악하는 분들이 작품 그 연주회 발표를 하듯이 개인전을 발표를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34회 개인전을 그동안 하였고, 뭐 국내 그룹전이나 아트페어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현대 자동차와 제가 콜라보 전시를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최근에 하였었고, 현대 자동차에서는 그 미래형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고 그 안에 자율주행차 내부에 빛과 영상으로 이렇게 꾸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그런 어떤 현대 자동차의 컨셉에 제일 잘 맞는 작가로 제가 선정이 돼서 최근에 전시를 하기도 하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한 3년 전쯤, 3, 4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그 프루지오 아파트 광고에 나왔던 저의 모습입니다. 프루지오에서 서밋이라는 프루지오 서밋이라고 해서 프리미엄급 아파트를 발표를 했었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익숙해졌지만 당시에는 조금 더 그 럭셔리한 그런 브랜드 프리미엄 아파트 뭐 이런 걸로 해서 프루지오 서밋이라는 게 나왔었고요. 거기에서 그 이렇게 예술 작업을 하고 있는 조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파트에 이제 이런 게 광고에 나온 이유는 결국은 그 예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할 때 삶이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을 광고에서는 말하고자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2017년, 18년도 즈음에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서 전시회를 했던 모습입니다. 이때 제가 가서 작품 설치를 직접 하고 또 전시 오픈을 하고 관객을 만나고 해서 한 10일 동안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느낀 것은 그 서양의 그 미국의 그 관람객들이 제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동양적이다 라는 느낌을 많이 가졌었고요. 그리고 그 동양적이다 라는 거와 또 뭔가 이렇게 제 작업이 인간 내면에 좀 이중적이고 다중적인 내면 아래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었는데 그 전시를 하면서 느낀 것은 동양과 서양이 뭐 어떤 뭐 정서나 이런 것들은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인간 내면에 대한 고민과 그런 성찰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동일하다 이런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2017년도에 예술의 전당에서 그 조각 페스타라는 전시회 때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조각 장르에서는 국내에서는 가장 큰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의 1층, 2층, 3층과 야외 광장 모든 곳을 다 통틀어서 작가 한 100명 정도가 개인전을 하는 형태의 전시인데, 이때 관람객이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다녀가셨고요. 그 관람객이 뽑은 최고 인기 작가로 제가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나온 저의 소개입니다. 그래서 유리조각가 이유창이라고 나왔는데, 지금의 중학교 미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미술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여러 어떤 뭐 동양화, 서양화, 조소 이런 디자인, 이런 미술 분야에서 또 더 깊게 어떻게 파생이 되는지, 그래서 또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서 유리 조각가라고 소개가 됐고, 작품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순수 예술 쪽에서 작업을 하면서 또 영화나 드라마 쪽에 어떤 뭐 미장센을 연출하는 그런 것들로 콜라보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텔 델루나라는 작품이었었고요. 그 아이유 배우님이랑 여진구 배우님이 나왔었고, 이 공간이 이승과 저승의 중간 지점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위에 사진에 보면은 아이유 배우님 뒤에 이렇게 빛으로 보여지는 것들, 여진구 배우님 뒤에 있는 저 빛,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저 조형물 형상들이 다 제가 만든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 작품이 그냥 단순히 뭐 어떤 무슨 그냥 오브제로서 배경으로 나왔던 게 아니라, 마치 뭐 영혼, 아니면 저기가 이제 이승과 저승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뭐 도깨비 불 같기도 하고, 좀 현실 세계가 아닌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런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제 작품이 사용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빛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다르게 또 TVN에서 송혜교 배우님과 박보검 배우님이 나왔던 남자친구의 그 송혜교 배우님의 집에 나온 작품들이 저의 작품이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 16년도 즈음에 SBS에서 달의 연인 보부 경심녀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것은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아시아에 최초로 투자했던 작품이었었고, 100% 사전 제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전 제작이 제 기억에는 거의 이 드라마가 처음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여기서 저는 가면 디자인 제작 총괄을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준기 배우님이 눈 쪽에 이제 상처가 있는, 극중에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가면을 계속 쓰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면이 초반부, 중반부, 그리고 황실에 있을 때 해서 여러 종류의 가면이 나왔고, 그거를 제가 직접 다 디자인과 제작을 하였고, 극중에 보면은 이렇게 한 100여 명이 단체로 가면을 쓰고 군무를 하는 그런 씬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한 100가지 정도의 가면을 디자인 제작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그 겨울 바람이 분다라는 작품이었었고, 송혜교 배우님, 조인성 배우님이 나왔었던 드라마였고, 여기에 나온 송혜교 배우님의 대저택에 있는 그 공간, 지금 저기 조인성 배우님 뒤로 보이는 작품들이 저의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의 작업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형식의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어, 저는 좀 빛이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빛이 변화됨으로써 그 공간의 색이 또 같이 변해요. 그래서 일루전, 뭐 환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허상이라고 부르는 그 일루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은 마치 사막에 그 신기루가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건지 존재하지 않는 건지 무엇이 실체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걸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천정에 여러 가지가 매달려 있고 색깔이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저것은 뭐 별의 형상 같기도 하고 뭐 어떤 세포 모양 같기도 한데, 재료는 유리와 스테인리스 스틸로 이루어져 있고요. 유리의 빛의 색깔을 변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작업이기 때문에 좀 그 공간 안에 가변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 지금 네온인데, 네온에 제가 이제 손글씨처럼 쓴 네온의 뭐 샤이닝 라이트, 샤이닝 라이프, 샤이닝 어스 뭐 이렇게 해서 빛나는 빛, 빛나는 삶, 빛나는 우리라는 타이틀로 작업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조 형식의 작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진행을 할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순수 예술로서의 그 작가 활동을 하면서 또 아까 같이 뭐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에서 가면 디자인 제작 총괄을 하기도 하고, 뭐 호텔 델루나 같은 데에서 또 약간 그 공간을 연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좀 다양한 콜라보를 하고 있고, 저는 예술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뭐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고,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술은 우리의 삶과 결코 뭐 분리된 것이 아니라 결국 삶에서 예술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그런 콜라보한 것들과 작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에서 진행할 그 조각의 매트리얼, 물성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술 분야를 보면은 크게 동양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갈 때 전공이 크게 그렇게 네 가지 전공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소라는 거는 뭐 조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전통의 조각과 지금 현대 미술에서의 조각의 개념이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물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개념과 철학들도 변화하고 있을 텐데요. 그 지점을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조각의 재료는 일단 흙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브론즈. 브론즈는 뭐냐면은 금속 청동 조각상 같은 거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거에 뭐 종 같은 거 이런 건 다 주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청동 주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브론즈라고 불리기도 하고, 뭐 유럽에 가면은 광장에 오래된 조각상들이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청동으로 된 것들이 많고요. 그런 것들이 재료로 있겠고, 또 대표적으로 도울이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대리석 같은 거나 오른쪽에 보이는 그냥 계곡 같은 데 보여지는 돌, 또 지역이나 그 위치에 따라서 돌의 모양이 계속 다르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이렇게 각진 돌이 있는 반면에 민물 강변에 있는 우측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마모가 된
저런 자갈 모양의 돌들도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조각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하고 많이 알고 있는 로댕의 작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댕은 1840년부터 1917년까지 살았던 아주 유명한 신의 손이라고 불렸던 작가,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로댕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로댕 이전의 작가들과는 또 조금 구분은 돼요. 뭐냐면은 그 이전에는 대리석을 조각을 해서 완벽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로댕 같은 경우에는 돌에 부분적으로 지금 손의 모양이 나오고 있죠. 그러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돌에서 마치 생명이 이렇게 품어져 나오는 것 같은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은 여인의 그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만들었는데 하단부에 보면은 이렇게 만들다 만 것 같은 마치 저 모양에서 이 생명체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연출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그 현대의 조각가들, 현대의 예술가들은 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릴 그 작품의 이미지들은 국내 작가들을 위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작가, 뭐 데미안 허스트 아니면 뭐 제프 콘수 뭐 이런 작가들은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접하고 있죠. 근데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매체나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저는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국내 작가들을 위주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조덕래라는 작가이고요. 그 똑같이 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로댕의 작품에서처럼 돌을 조각하지 않았고 그 자연석의 돌을 그대로 놓고 돌의 표면에 금속으로 용접을 해서 이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조각 작품이긴 하지만 돌을 직접적으로 조각을 하진 않은 작업이고요. 같은 작가의 작품이고 그 자갈 모양, 계곡이나 이런 데 있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자갈 모양을 겉에 스테인리스 스틸 띠로 용접을 해서 이어 붙여 가지고 인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전통 조각에서의 인체, 사실적인 인체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각의 재료에서 또 다른 재료가 뭐가 있을까 보면 대표적인 게 나무죠. 나무를 왼쪽처럼 저렇게 재단을 해서 이렇게 켜내면은 저 사각형의 나무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통 조각에서의 나무들은 뭐 목공예처럼 이렇게 불상을 조각하거나 아니면은 뭐 실내에 있는 뭐 장롱 같은 거에 부조로 이미지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대의 예술가들은 나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재효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국내에서 지금 아주 유명한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뭐 호텔, 해외 호텔 뭐 이런 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주 인기가 많은 작품입니다.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나무를 이렇게 군집으로 모아놓고 불로 이렇게 표면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은 나무의 중간중간에 까맣죠. 그래서 불에 탄 모습과 그리고 부드러운 표면의 모습은 그 단면을 이렇게 갈아냄으로써 그 안에 나이테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겉에 불에 타 있는 그 모습과 그 내부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아주 독특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 원구의 형태 그리고 기둥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나무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두꺼운 거, 그리고 여기는 지금 조금 얇은 이 느낌이 전혀 또 다르죠. 그래서 작가님의 대표적인 시리즈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조각에서 인체를 다룬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작품이고요. 1499년입니다. 근데 뭐 굉장히 사실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적인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데, 현대 예술가들은 지금 요 앞에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용백 작가님의 작품이고 똑같은 제목의 피에타입니다. 그런데 피에타 제목인데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은 이 붉은색의 인체의 겉을 몰드예요. 조각 같은 경우에는 그 틀에서 몰드를 떠가지고 네, 지금 잠깐 영상이 잠깐 끊겼는데요.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각 같은 경우에는 겉에 그 몰드 틀이 있고 안에 내부에 원형을 뽑아내는 그런 작업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용백 작가님의 피에타 같은 경우는 겉에 몰드가 하나의 그 안의 내용물을 만들어낸 모체가 되는 개념으로 겉에 몰드가 그 몰드에서 나온 붉은색의 인체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품, 2008년도의 작품인데 피에타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안에 몰드에서 나온 인체가 지금 겉의 몰드와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에서 나온 몰드와 겉의 몰드는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 인간이 내면의 또 다른 인간과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것처럼 비유가 된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전통 조각에서 이 비너스가 미의 상징이죠. 비너스 조각상의 모습인데 현대의 예술가들은 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너스상을 좀 왜곡한 모습이에요. 그 제목은 미의 조건, 데뷔한 작가님의 작품이고, 이것은 그 조각상 비너스상을 좀 패러디해서 성형이 된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코가 커지거나 입이 두껍거나 우측에 보면은 매부리 코가 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대의 미에서 이렇게 성형이나 어떤 인위적인 것들로 미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라고 좀 풍자적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자, 이것도 같은 작가님의 작품인데 여기 보면은 이 조각상들의 이목구비가 다 다릅니다. 우측에 있는 거는 조금 더 뭉개져 있기도 하고 왼쪽에 있는 거는 더 두툼하게 있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사진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작품인데 생각하는 사람을 현대 예술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인간의 몸을 해석을 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이동욱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 피규어, 미니어처 같이 작은 작품인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재료는 스컬피라는 재료입니다. 스컬피는 뭐냐면은 일반 흙은 아니고 또 유토라는 기름흙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븐에다 구우면은 이렇게 단단해져요. 플라스틱처럼. 그래서 그런 소재의 재료인데 아주 정교한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근데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인체가 어떤 그 물체 위에 있고 거기에 픽셀화 돼서 마치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뭔지 모르는 풍경이 돼 있죠. 근데 그냥 상상해 보건대 저게 마치 무슨 피덩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모자이크처럼 픽셀화 됐기 때문에 정확히 인지는 안 됩니다. 그렇게 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았고, 또 다른 작품인데요. 배에서 뭐 마치 내장 같이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사탕에 그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색깔이 섞인 그런 모양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모습이고요. 자, 여기는 또 다른 작품인데 러브미 스윗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되게 스윗해 보이지는 않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실적인 인체가 어떤 물체를 안고 있는데 이것은 픽셀화돼서 정확히는 보이진 않지만 뭐 동물의 사체 같기도 하고 피덩이가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님의 예전 작업들을 보면은 겉에 그 통조림 깡통에 그려진 그림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배를 조종하는 항해사의 모습이 있는데 그 통조림을 열었을 때 그 항해사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만든 작업. 그리고 이거는 다른 최수왕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자, 인체가 사실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등 뒤에 보면은 마치 우리가 그 선물 리본처럼 붉은색으로 묶여져 있죠. 근데 피부가 뭐 이렇게 포장을 한 것 같이 거죽을 이렇게 꼬매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미와 그것이 이렇게 마치 포장된 리본처럼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이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홍승태 작가님의 사실적인 인체인데 아기가 울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이 아기의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확대가 된 큰 아기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현대의 예술가들은 이 물성을 계속해서 개념을 좀 변화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리석으로 그냥 그걸 사실적으로 조각을 했다면 현대 예술가들은 그 돌이 가지고 있는 돌 자체의 물성을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뭐 그것이 인체, 나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 다른 작가님들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김희경 작가님의 한지 작품입니다. 조소 작품인데 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운 재료잖아요. 뭐 우리가 한국화, 동양화 이런 거에 사용되는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는 것 같은 종이 재질을 조각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입체적인 작품도 있고 벽면에 거는 부조 작품들도 있는데 이 종이로 돼서 가벼울 뿐이지 작업 과정은 이것도 앞서서 그 몰드를 뜨는 것처럼 그런 작업은 동일합니다. 김영란 작가님의 작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겉에 몰드, 석고 몰드로 겉을 뜨고 그 안에를 한지를 가지고 브론즈와 같이 주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서 그게 나오면 단단한 한지 재료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요것도 작가님의 작품 중에 부조로 사실적으로 묘사가 된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지용호 작가님의 작품인데 폐 타이어를 가지고 괴 생명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동물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타이어라는 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완벽한 인공물이잖아요. 자연 소재는 아니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인공 소재를 가지고 인공적인 생명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죠. 울프. 울프의 모양을 이렇게 자동차 타이어, 뭐 오토바이 타이어 이런 거를 섞어가지고 사실적인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천성길 작가님의 작품인데 우리가 예전에 코카콜라 광고에 보면은 그 곰이 그 썰매를 타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코카콜라 병 속에, 페트병 속에 곰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반려동물들을 우리가 많이 키우는데 반려동물을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작은 사이즈의 동물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그 종을 계속 작게 만들려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를 좀 풍자적으로 해서 저, 저 티컵, 주전자, 티 주전자, 유리 주전자 속에 강아지 모양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찡겨 있는 모습을 했고, 우측에는 서울 우유인데 우유팩 속에 그 젖소가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좀 풍자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권호상 작가님의 종이 사진, 그러니까 사진 조각이라고 부르는 작품인데 그 내부는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사진을 이어 붙여 가지고 지금 박찬호의 모습을 만든 작품이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웹상에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그 이미지를 조합해 가지고 하나의 인물을 만든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 같은 곳에 가면은 광장에 조각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조각상 같은 어떤 이 군중의 모습을 사진을 표면에 붙임으로써 아주 가벼운 조각을 만들었어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표면에 사진이 있고 또 이렇게 투명으로 광택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 사진은 2015년도에 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그 쥐드래곤의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게 그 뉴스에서 좀 논란이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미술관인데 여기에 대중 가수의 전시회를 한다는 거가 적합한가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은 어쨌든 있었었지만 전시회는 이뤄졌고 굉장히 성황리에 이뤄졌어요. 뭐 많은 관람객이 다녀갔었고 저도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그 권호상 작가님의 작품이고 쥐드래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쥐드래곤이 이렇게 창을 가지고 누르고 있고 아래에는 뱀이나 이런 거에 엉켜 있는 또 다른 쥐디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작품이 있었었고요. 당시 전시에 그 여러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콜라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기종 작가님이 쥐드래곤을 주제로 그 작업을 했던 모습이고요. 아주 작은 미니어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영화처럼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뭐랄까 뭐가 어떤 진짜 현실인지 이런 거에 좀 혼돈을 주는 그런 작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의 작업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건 2010년도에 디오라마 작업이고 저기 보면은 그 빈라덴의 모습도 보이고 어떤 상황이 이렇게 연출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
그렇게 파도가 치는 모습의 디오라마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을 미니어처상에서 연출을 해놓고 그거를 이렇게 조명과 무대 장치처럼 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보는 이로 하여금 이게 실제하고 있는 건지 현실인 건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작가님입니다. 자, 다음은 앞서서 그 G드래곤 작업에서 봤던 거 사진 조각처럼 그 가벼운 조각이죠. 노동식 작가님의 작품이고, 이건 솜입니다. 솜. 그래서 아주 가벼운 그 솜을 하늘에다가 이렇게 구름처럼 연출을 해놨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낙하산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모습으로 뭐 피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작가님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측에 있는 사진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과거에 이루어졌던 전시인데, 램프의 요정 지니 다들 아시죠? 램프의 요정 지니가 이렇게 나와 있는 큰 모습입니다. 근데 상단에 있는 지니는 그 요즘에 저런 그 편의점 앞에 지날 때 그 풍선으로 그 안내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바람으로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솜입니다. 솜. 그래서 아주 가벼운 조각.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왜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가잖아요. 구름 타고 가는 그런 것처럼 구름에 이렇게 몰려서 가고 있는 상황을 만든 작품입니다. 자, 다음은 제 작품인데요. 제가 아까 제 소개를 하면서 간단하게 저에 대한 작품도 보여드렸는데, 이 작품은 2014년도에 박사학위를 제가 이렇게 졸업하는 전시를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주 재료는 유리였고요. 여기 보이면은 그 금속처럼 보여지는 단단한 이 반사된 모습이 마치 스테인리스 스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 유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간에 그 표면에 유리 표면이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거나 뭐 볼록 렌즈처럼 기포가 있거나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상황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관람자가 이렇게 반사가 됐을 때 왜곡도 되고 여러 개로 복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비춰진 그 이미지는 하나의 그냥 가상적인 이미지죠. 그래서 그 이미지가 복제가 될 때 그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108번뇌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왔던 작업인데, 이 작업은 빛이 저 표면에 비춰졌을 때 바닥에 빛 그림자가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공작새의 꼬리가 이렇게 쫙 펼쳐진 것처럼 108개의 빛이 반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8개의 그 빛을 통해서 그 108번뇌라는 거는 인간이 끊임없이 번뇌를 하지만 그 끝이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실체를 찾아가는 과정을 말하려고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일루전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고, 물 위에 실제로 저 단단해 보이는 스테인리스 구 두 개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구는 실제로는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유리입니다. 근데 유리가 이렇게 반사하게 제가 화학 처리를 해놔가지고 바라보는 어떤 이 공간을 계속해서 반사합니다. 이 표면이. 그래서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물체로 보여지죠. 하지만은 저거는 물 위에 떠 있고 가볍고 깨지기 쉬운 유리 소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지금 유리가 나타내는 것처럼 자기를 감추고 강하게 위장을 하고 포장을 한 그런 모습이 이 유리의 어떤 이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 그 이중적인 양면적인 것들이.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였었습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 기도라는 작품인데, 여기 보면은 창문으로
들여다 보이는 곳에 촛불이 실제로 켜 있고요. 그 촛불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 초는 단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특수 유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개로 증폭이 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강한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것에 의지하는 나약한 존재일 수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렇게 열망하는 우리의 의지가 또 그만큼 무한대로 증폭이 된다라는 두 가지의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이미지의 이미지라는 작품이었고 이거는 그 취조실에 사용되는 특수유리예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이쪽이 보이지 않는, 이쪽에서는 저 안이 들여다 보이는 그 유리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에 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영상은 이쪽에서 바라보면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 그냥 단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영상에 그 소리가 나오면서 그 이미지의 그 플랫 한 장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이미지의 이 플랫한 이미지가 실체인지 이게 깨진 게 실체인지 혼돈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은 이렇게 일그러진 모습의 유리인데 여기에 빛이 투과가 되고 벽면에 빛으로 드로잉이 된 마치 뭐 새의 모습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은 저 빛 반사된 그림자가 작품이고요. 그래서 실체는 무엇일까 끊임없이 일루전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어갔던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아주 오래된 뭐 한 15년 전도 더 된 작품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인간의 상실감 그리고 인간이 뭐랄까 이 물질화되는 현대사회에서의 물질화되는 측면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도 그 유리 재료 분말을 녹여가지고 사실적으로 만든 건데 거죽을 들고 있는 마치 인체의 신비 전시에 나오는 좀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죽이라는 것은 그 표피는 이렇게 뭔가 이게 이렇게 포장이 돼 있다라는 걸로 좀 작업을 해석을 했었고요. 2008년도에 개인전에 나타났던 작품인데 인체가 프라모델, 조립식 프라모델처럼 다 해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조립을 하면 하나의 인체가 되는 것처럼 현대 문명에서의 인간이 좀 이렇게 부속품처럼 전락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당시에 좀 많이 했었어 가지고 결국은 이거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실체는 뭘까 나를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로 좀 작업을 하였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런 모습으로 그 조립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사이즈가 굉장히 컸는데 가로 길이가 한 2m 40 정도 됐었고요. 이렇게 푸른 색깔의 인체도 있고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후에 뭐 유리 기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앞서서 왜 금속, 브론즈, 청동 조각, 주물 이런 거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 가지고 녹여서 주물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900도, 1000도 정도가 되는 온도에서 녹여서 만들어낸 작업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 하나의 개체의 존엄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게 복제화됐을 때에 그 대량화됐을 때에 그 존엄성이 상실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닭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의 빛 네온을 써서 지금 이 모습을 만들었던 거고 닭이라는 거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지금 현대 문명 안에서 보면은
대량화되어 있잖아요. 유통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 인간에 좀 빗대 가지고 만들었던 작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되는 용기 속에 저렇게 인체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겉에 있는 인물과 안에 있는 내부의 내가 겉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그런 두상 모습도 하였었고 뭐 이런 작업들도 있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대 미술에서 유리 물성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리 같은 경우는 인류가 유리를 사용하게 된 것은 한 4,000년 전쯤부터입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캐스팅과 샌드코어 방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캐스팅이라는 거는 이제 주조예요. 그래서 일정한 틀 안에다가 완전히 뜨거운 열을 가해서 녹이는 방법인데 샌드코어라는 거는 샌드는 모래죠. 그 모래나 그 흙이나 동물의 배설물 가지고 겉틀 아니면 속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고대 유리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이태리 베니스 이런 데서만 유리를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 어떤 왕관의 장신구로 들어가는 거나 팔찌 아니면 뭐 마구의 장식 이런 것들에 유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주 국립박물관에 나온 유물이고요. 문영왕릉 출토분이고 왼쪽에 보면은 인체 모양이 있고 이거는 유리를 완전히 한 900도 1000도 가량에서 녹인 거예요. 우측에 있는 건 팔찌인데 유리로 된 팔찌입니다. 근데 아까 샌드코어라는 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인체상은 이렇게 흑색깔처럼 좀 묻어 있죠. 저거는 당시에는 몰드를 만드는 겉틀이 지금보다는 기술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흙이나 모래나 동물의 배설물 같은 걸로 겉틀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 표면에 약간 그게 이렇게 입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녹았을 때는 액체의 모습으로 완전히 녹는데 그게 냉각이 되면서 결정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고체화가 됩니다. 그래서 동결된 냉각 액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결정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표면이 그냥 투명한 상태로 이렇게 굳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액체에 속한다고도 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쓰여지는 거는 당연히 고체이겠죠. 자, 그래서 유리를 이렇게 녹여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퓨징이라는 것은 뭐 720도, 820도 정도의 유리에서 여러 장의 유리를 하나의 유리로 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리의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으로 치면은 혈액형처럼 그 같은 COE, 팽창 계수를 맞는 유리끼리만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럼핑이라는 거는 온도가 퓨징이랑은 조금 다른 거고요. 이 녹여지는 어떤 그 전기로 가마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틀을 만들고 이렇게 유리를 살짝 구부리는, 그래서 우리가 계단 같은 데 올라갈 때 보면 휘어진 유리 있잖아요. 공유리. 그런 게 슬럼핑 기법입니다. 램프 워킹이라는 거는 램프는 이렇게 토치 램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고온의 토치를 이용해서 직접 유리를 녹이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일반 유리를 녹이는 게 아니고 내열 유리를 녹입니다. 그래서 일반 유리를 직접 토치에다 대면은 그게 다 터져버리고요. 그 분규산 유리라고 불리는 내열 유리를 녹이게 됩니다. 이 유리는 우리 집에서 보면은 전자레인지를 열어봤을 때 그 안에 내부에 유리 받침이 있죠. 그게 분규산 유리, 내열 유리이고요. 비행기 창문 같은 것에 사용되는 유리입니다. 그래서 온도의 편차에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치 불을 바로 갖다 대도 유리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블로잉 기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TV에서 그 이탈리아, 베니스, 뭐 무라노 섬 이런 곳에서 파이프로 유리를 부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기법을 블로잉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 비어있는 풍선처럼 부풀리는 작업. 그래서 과거에 이태리 베니스에서 무라노 섬에 장인들을 과다 놓고 그 중세 시대 때는 그 유리 제조 기법이 굉장히 그 비밀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인들을 그 섬에 가다 놨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 무라노 섬이라는 곳이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캐스팅 같은 경우는 그 유리를 녹이기 위한 거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게 브론즈 같은 경우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 안에 금속이 들어가냐, 뭐 은이 들어가냐, 유리가 들어가냐 이런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온도는 한 900도 정도가량에서 녹여지고, 유리는 식히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행이라고 부르는데, 선행 과정이 꽤 오래, 유리 작업에서는 제일 오래 걸리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먹만한 사이즈가 보통 한 일주일가량을 가마에서 녹이게 됩니다. 그 캐스팅의 종류는 핫캐스팅, 샌드캐스팅, 바티트베르 이렇게 있는데, 핫캐스팅은 뜨거운 유리 상태에 녹아져 있는 유리물을 가마 내부에 설치된 몰드에다 직접 붓는 거고요. 샌드캐스팅은 모래로 겉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직접 유리물을 붓습니다. 다 응용된 기법들이고요. 바티트베르라는 거는 그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기법인데, 유리 분말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그 제 작품 중에 인체가 피부를 거죽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좀 그로테스크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진 인체의 신비전 같은 모습으로 보여졌던 게 이 기법입니다. 그래서 몰드가 있고 그 뭐 눈동자 색깔, 흰자 색깔, 검은자 색깔 이거를 아주 사실적으로 배치를 해서 녹여서 만드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이제 다양한 매체 물성의 작품들을 보여드렸다면은, 지금 말미에 지금 유리 기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해외의 작가들의 작품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 1호이고요. 데일 지울리라는 작가입니다. 지금 나이 연세가 한 70 정도 된 작가님이고, 현대의 미술에서 유리를 그 컨템포러리 어떤 그냥 현대 미술로 끌어들인 첫 번째 작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를 그 다양한 설치 작업으로 대형화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작가님이고, 자,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야외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유리 자체가 저렇게 이제 군집으로 만들어 놨을 때 마치 뭐 산호초 같기도 하고 유기체적인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작가님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식물원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과 이 작품을 이렇게 조합을 해놨어요. 굉장히 잠시 후에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영장에 위에 샹들리에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와 물 속에 바닥 아래에 마치 뭐 말미잘, 뭐 해파리 이런 것처럼 보이기 산호초 같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식물원 야외인데요. 식물과 이 유리 작품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라스베가스 카지노 위에 천정에 있는 작품들이고요.
자, 앞서서 데일 치울리 작가님의 작품이었고, 이거는 카레나 몬테라는 여성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인체 실제 사이즈로 그 모델을 몰드로 떠가지고 유리로 만든 건데, 유리가 제가 앞서서 그 식히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3등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따로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조립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나벤추라라는 이태리 작가이고요. 이 작품이 램프워킹입니다. 그래서 색깔의 유리 봉을 가지고 직접 토치로 녹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마이클 테일러라는 미국 작가님이고, 이거는 광학 유리를 연마, 가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어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라미네이팅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 각 처진 면으로 굴절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또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경우도 다 유리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코로나 이전에 보면은 유럽의 성당들을 가거나 했을 때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야외 정원에 지금 이거는 폭포수 같은 모습의 유리가 사용이 된 겁니다. 물이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야외에 이런 조형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내 디자인 인테리어 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네온을 좀 변형한 것이에요. 그래서 선으로 된 네온이 아니라 이렇게 불어서 블로잉, 불어진 형태의 내부에 전류가 흐르는, 그래서 그 색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경우에 지금은 그 건축 유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종교의 어떤 스테인드 글라스도 존재하지만은 그냥 건축 유리로서의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시카고에 있는 지금 유리로 이렇게 인테리어 그 아트 월 벽면으로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자, 이건 분수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리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슬럼핑 기법으로 구부러뜨려 가지고 만들어진 모습이고, 물이 여기서 같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모습이고, 두꺼운 유리가 이렇게 굴절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작가 댄 그레엄이라는 작가님의 작품이고, 한국에도 이 작가님의 작품이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가님은 그 유리를 이렇게 큐브 형태나 삼각형 이런 모습으로 일정한 공간에 연출을 하고, 그게 야외 공간, 실내 공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치가 됩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숲속에다가 삼각형의 큐브 모양이 설치가 되고, 거기에 이렇게 반사가 되기도 하고 투여가 되기도 하면서 묘한 느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내에 설치된 댄 그레엄의 작품인데요. 관람객이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바깥에서 바라보기도 하는데, 이게 약간 굴절되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하면서 좀 실제인지 아닌지, 그림자인지 좀 착각을 일으키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다양한 그 재료, 다양한 그 물성들을 앞서서 쭉 보여드렸는데요. 현대 미술에서의 그 조각, 그리고 입체, 설치 장르에서의 그 재료들 다양한 걸 보여드리고, 말미에 좀 유리를 중심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유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조각에서는 사실은 없던 재료였고, 현대 미술에서 지금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또 빛을 유일하게 투과하는 재료죠. 기존의 조각 재료들은 돌이나 브론즈, 나무 이런 것은 다 불투명하지만,
그래서 지금 현대의 빌딩 같은 경우를 보면 전체가 다 창문이 아니라 거의 유리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신소재의 재료들이 계속해서 작업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업에서 제가 다양한 사례를 보여드렸듯이 현대 미술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렇게 접하시고 미술관에 가고 그리고 관람을 하시면서 이 다양한 물성을 통해서 예술가들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가를 좀 재밌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미술관에 갔을 때 관람자의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뭐 따분하다, 진부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일부 계실 텐데 왜 우리가 학창 시절에 전시장에 가면은 뭐 이렇게 미술 과제 때문에 현장 학습 가거나 이랬을 때 그냥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쑥 둘러보고 그냥 빨리 나오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숙제 때문에 가게 되는 경우여서. 그런데 그 작품을 너무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거기에 지금은 사실은 관객이 참여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현대 미술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나 그리고 이 물성을 작가가 왜 이렇게 차용을 했는가를 보시면서 앞으로 요번 수업을 들으셨던 요 시간이 좀 도움도 되고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